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장 막판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강한 매수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거래도 쉬어가며 2040선 안착에 실패했는데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개인들의 차익 매물에 전반적으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 덕에 소폭 오르며 640선 지지를 확인하기도 했죠. 시장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한데 이제 4월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3월 24일 화요일장 동시효과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40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어제도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동시효과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코스피는 소폭 조정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포인트 정도 밀린 2032포인트대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약 보합권입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소폭 올랐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 전개되고 있네요. 0.26포인트 아주 소폭 오르면서 640선 지지 오늘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종목부 흐름은 어떨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소폭 오르며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금 밀리고 있네요. 0.89% 약 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가 어제는 2% 이상 강하게 반등했는데 오늘은 다시금 상승분을 반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0.73% 약 보합 출발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0.44% 강보합이네요.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현재 0.2% 강보합 출발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어제여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어제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 예상되면서 0.74%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코도 현재 0.78%로 강보합 출발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네, 다음 카카오가 오늘은 0.25% 강보합 출발로 전망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동서가 1% 이상, CJ ENM도 0.37%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파라다이스는 1% 이상 밀릴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가 0.15% 약보합 출발이고요. 컴투스도 현재 1% 이상 밀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이오테크니스가 1%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함께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BS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젠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 전 어떤 점 주목해 봐야 할 것인지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일단 전일의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단기적인 숨고르기 현상이 좀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좀 한 차례 워낙에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에 따른 좀 부담감이 오늘은 좀 오늘장에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가 이제 외국인이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에서도 좀 생각보다는 그래도 큰 매도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단기적인 한 차례 좀 숨고르기만 좀 예상이 될 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경우 2003 부근에서 소폭 조금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2003 부근에서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또한 기술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한 거의 630선 부근에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는 좀 또 640선에서 좀 마감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충분히 좀 우상한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모두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중기적인 흐름은 충분히 이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오현진 멘토님은 개장 전 어떤 점 주목해 보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전반적인 의견은 앞서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일단 같은데 간밤에 해외 증시가 조정받은 이유가 몇 가지 있죠. 기준금리 조기 인상이라든지 그리스 리스크들이 악재로 불거졌다라고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점에서는 이제 달러 가치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 다만 해외적인 부분보단 국내적인 부분, 특히 수급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투신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식형 펀드에서도 5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는데 기관 수급, 특히 기관 중에서도 펀드 매도에 따른 이제 투신발 수급 부담이 계속해서 있다 해서 이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신발 매도가 언제 진정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이제 수급이 들어온 종목 쪽으로 좀 그 투자 관점 포인트를 좀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24일 화요일 입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장 막판 소폭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연일 숨고르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기관의 펀드 환매가 부담스러운데 오늘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연구원이 출발 상황 브리핑 도와주시죠. 네, 현재 이제 선물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 좀 소폭 하락세로 좀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0.17%가량 좀 하락한 259선에서 좀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물 지수도 좀 한 차례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한 260선 이 부분 정도에서 좀 매물대가 워낙에 좀 자리가 잡아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60선 부분에서 한 차례 좀 숨고르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코스피 지수가 한 2030선 부분에서 소폭 이제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였었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 0.07% 정도 하락한 2035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도 오늘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한 2020선에서 2040선 부분에서 좁은 박스권 형태를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05%가량 상승한 640선에서 좀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는 반대로 코스닥의 경우는 좀 견조한 상승세로 좀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의 경우는 저도 언제까지 좀 올라갈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좀 예측을 하기 힘들 정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라면 좀 완만한 상승 추세를 충분히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100원선 부분에서 좀 매물대가 워낙에 좀 막혀 있는 상황이고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원달러 그 시장 부분에서 좀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1,100원선 부분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거의 전일 종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이지만 소폭 매도로 대응하고 있고요. 최근 투신권의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일 텐데 오늘은 소폭이지만 매수로 대응하고 있네요. 오현진 멘토님 수급 동향 자세하게 분석해 주십시오.
네, 어차피 저는 이달 수급은 외국인이 거의 주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지수는 우상향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지수가 올라가긴 어렵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 초반 외국인은 거래소에서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다만 안심을 좀 하셔도 되는 부분이 이제 선물 부분에서는 선제적인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신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융투자 쪽과 투신 쪽에서 강력한 순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증권사의 물량이라고 볼 수 있죠. 금융투자의 매도는 다소 진정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신발 매도는 지속되고 있고 주식형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신의 매도세가 언제 진정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과거의 경험을 보면 지수가 2050포인트를 상단 돌파하게 됐을 때는 투신발 펀드 환매 물량이 급격히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보시면 2050포인트를 상향 돌파했을 때 투신의 수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코스피 지수가 0.14%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고 현대모비스, SK텔레콤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등락폭이 거의 다 0%대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은 약간은 좀 쉬어가는 장세, 관망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 상승 흐름 좋았었던 오리온이 오늘 좀 소폭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부분에서의 매출은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 한 종목으로 호텔신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4%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 부분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면세점 부분의 모멘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사실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실적 대비해서 보면은 분명히 밸류에이션인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이라든지 현재 시점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미약품이 이제 장 초반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시도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상승폭을 다소 좀 반납한 모습입니다. 저는 제약과 바이오 업종이 쉽게 끝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종목별로 이제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교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주를 투자를 하실 때는 셀트리온이나 사실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은 공략하시기가 좀 무리가 있겠죠.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었지만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한올 바이오파마와 신통제약 같은 종목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급 동향도 분석해 봤는데요.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약품이 어제 급락했는데 오늘은 다시금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의약품 관련주가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급등했던 증권주는 오늘 소폭이지만 쉬어가는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연구원이 업종별 분위기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네, 지금 일단 코스피 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에서 의약품과 이제 그 비금속 광물 업종의 경우는 오늘도 상승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의약품 업종의 경우는 0.85%가량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의약품 그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로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일단 근화제약의 경우는 4%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도 마찬가지로 0.29%가량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철강 금속 업종도 최근 들어서 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0.64%가량 현재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운수 장비의 경우는 좀 소폭 약박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 장비 업종에서는 0.60%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대차의 경우는 1.49%가량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도 마찬가지로 좀 소폭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 가스업이라든지 건설업종 또 모두 대부분 좀 강박권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대부분 오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때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화학업종의 경우는 0.12%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금속 업종도 좀 0.90%가량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업종의 경우는 좀 소폭 하락세로 좀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기계 장비라든지 일반 전기전자 모두 좀 약박권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어제 좀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소폭 좀 반등세로 좀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SK 브로드밴드의 경우 0.12%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가 소폭이지만 좀 밀리고 있죠. 0.05%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화 강사 주춤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1,100원대 중반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자세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8원 60전이 하락한 1,106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05원 40전과 1,108원 9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0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와 매수 포지션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진행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3월 FOMC가 마감된 이후부터 어제까지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인내심을 발휘할 가능성과 6월부터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사이를 오가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은 미 연준이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6월에서 9월로 늦추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고요. 이 점이 달러화의 추가 조정을 이끌어내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 경우 역시 장중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면서 위험 거래가 증가한 결과 위험 통화들이 강세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 점 역시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채권 매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1.097달러까지 반등하게 됐고요. 이는 대부분의 주요 위험 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배경으로 달러원 역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3월 FOMC 이후 환율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어제까지 1,110원대가 지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이마저 하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제는 1,100원 선이 다음 지지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원이 추가로 조정을 보인다면 1,095원까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095원은 달러원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최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1,095원까지 하향 돌파된다면 이는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095원의 하향 돌파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이러한 조정 분위기는 다음 주말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앞서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2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달러화는 저가 매수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화는 1,100원에서 1,115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호텔신라인데 앞서 살펴봤지만 호텔신라 분위기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면세점 디패스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인데요. 차트를 보니까 현재 장기 이평선 200일선 돌파 여부가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비츠인데요. 중국 안경시장 확대 소식이 최대 수혜주라는 증권사 분석에 역시 이 종목도 오늘 2% 이상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계보로 올랐군요. 추가 상승 여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네, 먼저 호텔신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가 좀 한 가지 소식이 전해왔는데 그 미국의 디패스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오늘도 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호텔신라가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좀 그 어떤 면세 기업인 디패스를 지분 한 44%가량 좀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호텔신라도 지금 면세 사업에 가장 크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이렇게 좀 지분 매입을 통해서
통해서 어떤 좀 시너지 효과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런 면세 사업 부분에서는 꾸준한 실적 그리고 수익성도 함께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만큼 일단 저는 호텔 신라에 대해서 좀 중기적으로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텔 신라가 이런 어떤 호텔뿐만 아니라 좀 면세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크게 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분 인수를 통해서도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디펜스의 경우는 이제 화장품과 향수 부분에 가장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면세 그런 쇼핑을 하게 된다면 화장품이라든지 향수에 워낙에 크게 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좀 큰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호텔 신라의 경우가 현재 조금 거의 좀 좁은 박스권 형태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한 9만 원대부터 한 11만 원 선까지 이런 좁은 박스권 형태를 그려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좀 박스권 상단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그래도 한 1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워낙 좀 그 박스권 안에 큰 매물대가 좀 쌓여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거의 좀 박스권 그 상태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 호텔 신라 부분에서 어떤 큰 성장세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부터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한 10만 6천 원 정도로 좀 잡아 드려보겠지만은 만약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한 12만 4천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휴비츠입니다. 좀 2%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좀 안경 시장이 좀 확대가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무래도 휴비츠에도 큰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휴비츠에도 좀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안경에 대한 좀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경우 또 모바일 기기도 워낙에 좀 지금 확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 휴비츠에도 어떤 공장을 증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실적에 대해서 꾸준한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떤 이런 안경 수요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만큼 휴비츠에 대해서도 앞으로 성장이라든지 매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만큼 일단 휴비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비츠의 경우가 좀 어떤 큰 좀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한 뒤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좀 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지금 앞으로 휴비츠의 사업성이라든지 성장성을 본다면은 저도 충분히 좀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2만 원 선은 충분히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휴비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또 상황을 좀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어쨌든 좀 안경 사업 부분이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선 충전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크로바 하이텍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자동차까지 무선 충전 상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에 일단 오늘도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 들어간 데 이어서 오늘 갭을 오르며 10% 이상 급등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인데 3거래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가 강한데 최근 신차 기대감 그리고 환율 효과로 올랐던 현대차가 다시금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 것인지 주가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현진 멘토님. 네, 최근에 있어서 무선 충전 관련주가 굉장히 뜨거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바 하이텍은 이제 급등 이후에 또 2차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선 충전 코일 세트를 공급사에 공급했다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금일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고 오늘 다른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들 RF텍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도 강세를 좀 같이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갤럭시 S6의 출시가 굉장히 무선 충전 시장에 바람을 불을 지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갤럭시 S6나 엣지부터 자체적인 무선 충전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특히 또 갤럭시 S6가 관심이 또 부각이 되면서 그만큼 무선 충전 시장도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아직까지는 그 무선 충전이 실용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리가 약 1cm 이내에 닿아야만 이제 충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m 정도는 떨어졌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보급이 많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보급에 대한 기대
기대감은 가져가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주가는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크로바 하이텍이 그 부분에 있어서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바 하이텍은 사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이전 고점을 크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매물대는 다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고 신규로 매수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보고요. 크로바 하이텍이 이제 부담스럽다면은 같은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인 RF텍을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무선 충전 부근에 있어서 100% 모멘텀을 받을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대장주는 제가 볼 때는 RF텍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바 하이텍이 부담스럽다면 RF텍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관련해서 저는 삼성전기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기가 갤럭시 S6의 부품주로만 지금 선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선 충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의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까지 이르러 있는 상황이에요. 무선 충전이 이제 활성화되게 됐을 때는 삼성전기도 그에 따른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갤럭시 S6의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모멘텀을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으로 체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이후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물대에 따른 부담인 것 같아요. 그동안 바닥권에서 현대차가 계속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들 이렇게 약 6개월간 장기적인 횡보세를 보여주게 되면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지칩니다. 근데 올라올 때마다 이제 매도를 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 매도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큰 흐름에서는 매수세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올 들어서는 현대차를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나타 신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발단들 그리고 현대차 부품주로의 투자도 강력하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IT와 자동차의 결합이 진행되는 부분들 전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서울 모터쇼가 조금 있으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좀 관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제가 볼 때 단기적인 흐름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펀더멘털 매력도 충분한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긴 시각으로 홀딩하셔도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선 충전주 가운데서는 크로바 하이텍이 부담스럽다면 RF텍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고 또 현대차 긍정적인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하나투어가 오늘 강하죠. 인천과 면세점 사업권은 확보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펼치고 있는데 업황도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주가도 레벨업했는데 11만 원 돌파 가능할지 하나투어 종목 흐름 확인해 보고요. 대덕 GDS도 올해 실적이 늘어날 거란 전망에 역시 강세를 형성하고 있죠. 자세한 주가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오늘 하나투어가 좀 그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를 했다는 소식으로 해서 좀 현재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3%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하나투어의 경우가 인천공항에 좀 그 면세점에 대한 그 사업권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 공항 내 면세점 사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시내 면세점도 좀 그런 사업권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선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사실은 워낙에 지금 현재로 추세를 본다면은 면세점 사업이 좀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딱 상황으로 봤을 때는 면세점 사업권도 상당히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긴 하지만은 일단은 주로 이제 여행객들의 좀 수가 좀 증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여행자의 수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앞으로의 하나투어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망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가 우리나라가 좀 어떤 좀 삶의 질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여가라든지 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투어의 경우는 좀 꾸준하게 좀 우상향 흐름을 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간 큰 폭의 좀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한 만큼 일단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꾸준하게 상승세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평선도 어느 정도 좀 우상향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배열을 그려가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21선은 좀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하나투어의 경우는
경우는 앞으로 이제 면세점 사업권도 확보를 한 만큼 꾸준한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실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대덕 GDS입니다. 대덕 GDS가 현재 4%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그 연성 회로 기판에 대해서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간 지금 일단은 추세를 본다면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스마트폰 시장은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또한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쪽에도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충분히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대덕 GDS가 거의 14,000원대 부근에서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자주 보여왔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워낙에 좀 14,000원 부근에서 크게 좀 매물대가 자리가 잡고 있다 보니까 14,000원 부근에서 한 차례 좀 눌림목이 나오는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14,000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부터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14,000원대로 좀 돌파를 한다면은 충분히 15,000원 이상을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약주가 다시금 좀 오르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한 가지 호재가 있네요. 터키의 셀텍사와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포타에 대한 수출 계획을 채웠다는 소식이 오늘 주가가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주에 대한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삼성 정밀화학이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 회복 기대감에 역시 주가가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니까 3% 가까운 놀라운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좀 턴어라운드를 시도하고 있죠. 두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현진 멘토님.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그렇게 큰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웅제약은 이제 뭐 200억 규모의 터키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소폭 반등을 했는데 이게 뭐 반등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미약합니다. 1.61%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요즘에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대웅제약은 왜 이런 모습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올라가는 제약주들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섹터군에 조금 주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추세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약과 바이오 섹터가 올해 상반기 내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모든 제약주들은 일단 관심은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동아리스트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그 모멘텀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반적으로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그 모멘텀이 없었던 부분들, 제약주가 순환매를 돌면서 그런 수급들이 이런 종목군에도 쏠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웅제약 쪽에서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모멘텀, 터키의 200억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 이것은 대웅제약의 이제 시가총액 규모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크거나 뭐 실적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나 이런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현재 제약과 바이오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받는다는 그런 그 생각들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인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쪽에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삼성 정밀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차트도 바닥권에서 반등하면서 상방 돌파, 돌려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신재생에너지를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굳이 신재생에너지 테마로 봤을 때는 삼성 정밀화학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폴리실리콘 부분의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싶은데 그런 종목들을 볼 거면은 오히려 삼성 정밀화학보다는 이제 OCI 같이 대장주로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도 이제 그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좋아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시장에 그렇게 주목을 받는 사업은 아니고 매출이 그렇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정밀 화학이 외국인 수급도 좋고 차트 흐름도 좋지만 기업 내용만 놓고 보자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갈 종목군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삼성정밀 화학은 보유하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맞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어제 라인의 상장 기대감으로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금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네요.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차트를 보면 거의 우하향 패턴이 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 좀 급등하더니 장 막판 거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추가적인 약세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주가는 고공행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예, 현재 일단 인터넷 관련주에서 가장 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모두 다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다음 카카오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마케팅 비용 면에서 좀 가장 크게 좀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지금 현재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모바일 쪽에도 가장 큰 좀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 어떤 좀 성장세를 좀 그려 나가려고 좀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본다면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카카오의 경우도 워낙에 좀 주가가 급락세를 보인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한 10만 원대 부근에서 재차 좀 반등세가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떤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한 11만 원대 부근에서 좀 점차적으로 좀 횡보세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좀 워낙에 좀 급하게 좀 하락세를 보여오는 상황인데 일단 네이버의 경우는 좀 이중 바닥형을 형성하면서 서서히 좀 반등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좀 어떤 모바일이라든지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좀 작용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다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모두 다 좀 아직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좀 여러 가지 좀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좀 성장이라든지 어떤 성과를 나타내 준다면 충분히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제자리를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에 모바일 광고 매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저조한 실적을 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개발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모바일 광고 부분에서 꾸준한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페이스북 주가가 현재는 고공행진을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라든지 그런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좀 진행 단계에 있지만은 이런 충분한 성과가 나타난다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라든지 좀 여러 가지 성장성이라든지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좀 꾸준한 성과를 낸다면은 충분히 지금의 페이스북처럼 다시 한번 주가 상승세를 그려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그럼 한 가지만 좀 짧게 질문 드릴 텐데 다음 카카오 지금 그럼 저가 매수로 대응해봐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네. 조금 더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네.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에 지금 현재 11만 원대 부근에서 조금 한 차례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은 이런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조금 부담스러운 형태가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부담으로 네.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좀 사라지기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관망세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해보는 게 현명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양 시장 모두 어제와 큰 마찬가지 흐름 펼쳐지고 있죠.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어떤 전략으로 임해봐야 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멘토님.
네, 이번 주는 글로벌 대형 이벤트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여는 총재들의 주요 연설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4일에는 블라즈 총재, 그리고 25일에는 에반스 총재, 그리고 26일에는 로카츠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블라즈 총재 같은 경우에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즈 총재의 언급에 따라서 미국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달러 가치가 이미 안정이 되어 있고,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컨센서스로 굳어진 만큼 만약에 매파적인 언급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수급의 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적으로 사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시는 매매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이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면은 경기 민감주의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흔들리면서도 이어지고 있어. 하지만 중기적인 추세는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전히 경기 민감 대형주, 위험자산 선호심은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IT 섹터들 조정시마다 모아가시면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현재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래 대금도 줄고 있는 가운데 각 투자 주체별로도 매수, 매도 규모를 크게 늘리지도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한 상황인데요. 김진경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는 숨고르기 현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글로벌적인 좀 변수가 좀 해소된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는 이제는 거의 좀 다음 주부터 거의 좀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차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1분기 실적 발표, 주로 이제 4월 정도에는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실적 개선이 되는 이제 종목이라든지 업종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1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서서히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 상황에서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만 상당히 좀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잘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JBS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24일 화요일장 개장한 지 30여 분 흘렀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박스권에서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 부근이죠. 2포인트 정도 밀린 2034포인트대 약보합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11% 밀린 상황인데요. 수급 동향 어떤지 분석해 보죠. 예, 오늘은 장 초반이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대응하고 있네요. 75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이지만 12억 원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32억 원 오늘은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현재 장중에 파란불로 흐름을 바꾼 상황이죠. 1포인트 정도 밀린 639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0.17% 약보합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일단 나오고 있죠. 기관 쪽에서 37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49억 원 매도 우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80억 원 매수 우위로 대응하고 있네요.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펀드 환매 몸살을 앓고 있다. 화끈한 지수 급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은 유동성 장세 속 국내 증시 추세적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1분기 실적 개선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겠다 하셨고, 끝으로 안상현대리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을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동성 장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양시장 연이 보합권 내에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현재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계속해서 좀 강세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0포인트, 5,000선에 지금 안착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글로벌 주요국 증시들도 계속해서 좀 신고가 흐름을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금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서 추세적인 좀 반등세를 좀 지속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지속적으로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매도 공세를 펼쳤었던 금융투자 쪽에서도 점진적으로 좀 매수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나 유동성 랠리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최근에 그 정부에서 상반기 내에 예산을 3조 원 추가적으로 좀 조기 집행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지금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만큼 지금 국내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다소 좀 위축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국내 그 소비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적인 좀 기대감이 당분간은 유효한 그런 좀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역시나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은 좀 상방 마인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전히 좀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역시나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IT,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러한 IT 대표주들을 지속적으로 좀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더불어서 이제 자동차 그리고 건설, 증권업종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강한 그런 좀 섹터인 이들 그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역시나 최근에 가장 좀 강한 섹터인 바이오 제약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헬스케어 업종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 제약 쪽이 워낙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 반도체 장비 업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세적 상승 기대감은 남아있다 하셨죠. 관심 업종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선물 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선물 파워 맥점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선물 260선 지지는 확인했는데 오늘 다시금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는데 선물 시황 분석해주시고 지수 맥점도 함께 짚어봐 주시죠.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물 개인 168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131억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46억 순매수 중인데 현물 같은 경우 이 정도면 큰 눈에 띄는 영향력은 없다고 보여지고 일단 선물 수급을 보면 개인 307계약 순매도, 외국인 587계약 순매수, 기관 124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 정도 움직임이면 수급이면 눈치 보기 장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 물량을 살펴보면 개인이 콜옵션 15,196계약 순매수, 풋옵션 2,234계약 순매수, 외국인이 콜옵션 1,284계약 순매도, 풋옵션 5,115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이
콜옵션 14,147계약 순매도, 풋옵션 3,340계약 순매수 중인데, 일단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며칠째 매수 쪽에 베팅을 지금 현재 옵션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즉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은 매수를 약간 잡고 있긴 하지만 옵션 물량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을 내린 이후에 가격을 막아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방 쪽을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본격적인 하방 단기 조정 장세에 돌입하는 시점인데, 어제는 심겹게 260을 지켜준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상승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시가부터 260 아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전부에 크게 하방 시세가 나올 수 있으며, 오늘 발표 예정인 중국의 HSBC PMI 제조업 지수가 예상은 소폭 하락할 수 있으나 실제 발표치가 예상과 다르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을 조심해서 거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59.45 미만으로 마감할 시 일봉상 5일 이동평균선이 하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요 체크포인트가 될 것이며, 이 가격 이하로 마감 시 내일은 장대 음봉이 출현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는 중국의 HSBC PMI 제조업 지수 발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 전까지 서로 눈치 보기 장세가 주로 이룰 것으로 보이며, 지수 발표 이후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므로 그 전까지는 진입을 자제한 이후에 단기 거래자의 경우는 지수 전망치와의 이격 차이에 따른 방향성에 진입을 하시고, 포지션 거래자의 경우는 전망치와 발표치의 이격이 크지 않으면 매도 진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HSBC PMI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 이번 주는 255에서 260 사이 가격 구간에서 움직일 예정이고, 일단 어제까지 강하게 지켜줬던 260이 오늘 무너지면서 시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너진 가격 자체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1차 저항선이 260이고 상승 2차 저항선이 262에 형성이 되어 있고, 하단 1차 지지선은 258, 하단 2차 지지선은 255에 형성되어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승과 하단 지지선 저항선 말씀도 자세하게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연일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한풀 꺾이면서 상승 탄력이 둔해진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 발표된 중국의 PMI 지표 꼭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방향성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